네, 전등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다양한 창구 열려 있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동에서 오늘장에서 있었던 이슈, 그리고 내일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전략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에선 어땠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그 기대감이 유입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기대감으로 이 개장 초반에는 2600선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발표되면서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0.26% 하락하면서 2561.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승한 종목은 574개, 하락한 종목은 290개였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홀로 656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75억 원, 기관은 645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했다는 점 체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CS2024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면 0.6% 상승하면서 884.6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메타버스 그리고 XR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오늘 상승한 종목 보시면 무려 1083개 종목으로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423억 원, 기관은 1,144억 원을 동반 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면 기관 홀로 1,989억 원을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뒷걸음 치는 코스피, 투자 경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종목에 이 거래가 집중되면서 시장 경보가 늘고 있는데요. 투자 경보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거나 또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 12월 초에는 이 6거래일 동안 58개 종목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개장 후 6거래일 동안 투자 주의만 무려 83건으로 두 기간을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증시의 활기를 돌게 할 만한 트리거가 보이지 않으면서 테마주 중심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반도체의 봄이 올까요? 삼성전자의 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5년 만에 1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이번 어닝 쇼크는 장기간 이어진 반도체 불황 때문이라는 이 이슈가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바닥을 찍었고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디바이스 솔루션이 3분기 연속 적자폭을 줄였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증가할 걸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간밤 엔비디아가 새로운 GPU죠. 3족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AI 칩을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는 2024년을 주도하는 핵심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매니저진들의 전략 기대해주세요.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의 비전 프로 드디어 미국 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과연 언제 출시가 될지 드디어 판매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판매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10시부터 시작이고요. 공식 판매일은 2월 2일입니다.
무려 한화로 약 459만 원인데요. 그래도 10년 만에 출시된 애플의 새로운 신제품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출시일 공개로 메타버스 그리고 XR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CS2024 영향도 있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은 무려 28%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위직 스튜디오도 10.7%, 맥스트는 7.7%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들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명식 클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전 세우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죠? 네, 오늘 사실 이제 장 초반에 새벽에 이제 마감된 엔비디아라든지 AMD 주가가 6%에서 5% 정도 급등하면서 사실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의 자매회사가 일리아릴리랑 그리고 노바티스랑 4조 원대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오후장까지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기존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 특히 의료 AI 관련 종목들로 장 초반에 수급이 들어왔지만 오후에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반면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특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개별 테마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시세를 어느 정도 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투자 기간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고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항공 관련 종목들,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6%대 급등을 보였고 그 밖에 항공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슈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뚜렷한 주도주가 나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로 크게 쏠리고 있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은 저희 스타거즈 투나잇과 함께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뭐 오늘 장은 김이 좀 많이 빠졌죠. 네. 근데 뭐 일단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했고 특히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 출발했고 많이들 좀 기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결국에 국내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뭐 지수가 코스피가 마이너스권까지 밀릴 정도로까지 이렇게까지 장이 마감이 될 만한 시장인가라는 그런 그런 의구심을 들 정도로 국내 증시가 좀 과도하게 밀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결국에 시장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늘까지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내일 정도부터는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전강 후약으로 밀렸던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도 있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지수 하락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들에 의한 지수 하락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항상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외국인들의 수급은 항상 시간적인 갭 차이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올랐지만 오늘은 물량 털다가 나중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세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한 과도한 하락이었고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루루님께서 출발이 엄청 좋았는데 아쉽다. 그리고 줬다 뺏는 거 너무 나빠요. 라고 송송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정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작전을 제대로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작전 세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주의 경보 쏟아지는 코스피인데요. 일단 이 코스피가 소수 종목의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 경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이외에 강력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한규수 매니저님, 네. 코스피 이런 현상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일단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매매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일단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여기다가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빨 빠진 호랑이에 비유하고 있는데 기관들에 의한 장세를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일부 특정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 이슈주들, 우선주 이런 작은 종목 중심으로 투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장세가 조금은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장세는 짧게 끊어치는 그런 트레이딩 장세, 트레이딩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또 일부는 그 정도의 트레이딩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 자체가 분명 올랐고 그에 따른 눌림을 주고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가듯이 시장은 저런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투기적인 종목군들의 급등락 나오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몰빵을 하거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계좌 수익을 높이려고 공격적으로 배팅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총알이 계좌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계좌가 총알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시장에 살아났을 때 실질적으로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좋은 장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자금, 투자 원금을 조금만 일부 10에서 20%만 트레이딩 매매를 해가면서 트레이딩 매매하고 나머지 자금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앞으로 시장에 살아날 때 시장에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해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지금의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은 이런 트레이딩 매매 작은 투기적인 종목에 대해 너무 목매지 말고 짧은 단기 매매 해가면서 나머지 큰 자금은 큰 시세를 보고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현금이 지금 시장에서는 총알이 될 수도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주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좀 쫓아가 보면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댓글창에서 은은영님께서 올해 창투사가 괜찮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규수 매니저님. 안 그래도 어제 그리고 오늘도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창투사들의 주가는 제가 보기엔 약간은 이제 투기성 자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투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 벤처기업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어떤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들은 약간 투기적인 자금에 의한 주가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에 입각하지 않은 종목군들의 시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런 펀더멘탈에 입각하지 않은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약간은 표현하자면 투기적인 종목이다.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냐면 투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투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엔 시장 자체는 조금씩 안정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투기적인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결국에 계좌가 계속해서 녹아내립니다. 투자 원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은 아무리 이 종목 저 종목 다니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정도는 하시되 전체적인 투자 자금의 7, 80%의 투자 자금 정도는 중기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때를 대비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기자금 잔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일단 뭐 중장기 자금이 들어오려면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지금보단 더 잘 가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지켜야 되고 지금보다 더 잘 가야지만 중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증시 예탁 자산이 지난 11월 달 44조 원대 규모에서
증시 예탁금이 최근에 1월 초반에는 거의 59조 원대까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증시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거의 단기성에 많이 국한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최근에 개별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성격상 그리고 자금의 성격상 중장기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자금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그 정도의 확신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확신을 가지려면 본격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실적이라든지 바이오 섹터들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M&A가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더 이루어진다라면 중장기 투자 자금도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어쨌든 트레이딩 자금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1월 달 딱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우리 뭐 반도체 이야기도 굉장히 뜨거웠고 네. 바이오 이야기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지금 주도주가 왜 없는 거죠, 한규수 매니저님? 주도주 있어요. 아직은 있어요? 있는 겁니다. 일단 반도체가 일단 주도주면서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딜레이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HBM부터 해가지고 온디바이스 그리고 CXL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장기로 올랐고, 이러면서 종목들이 계속 순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주 전반에 걸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올랐던 종목으로 자꾸 이제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다만 주도주라고 해서 그것이 시세가 계속 쉬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상승 후에 쉬었다가 나중에 또 2차 상승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는 와중에 다른 종목들이 잠깐 시세가 나오고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런 시세 순환 흐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이런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도주가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주도주 장세는 매매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분명히 시세를 내게 되면 크게 가고 멀리 가는데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쉬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매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반도체가 주도주 섹터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순환 장세가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조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백인님께서도 보고 있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는 정말 실적이 탄탄하고 그리고 경쟁력이 탄탄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기업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참 줄구장창 못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뭐 반도체 종목군들에 비해서 퍼가 뭐 지금 12배 정도에 불과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네. 지금 주가가 무려 한 4년의 기간 동안 장기 횡보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을 좀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다소간의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이런 과정들은 연출되겠습니다만 결국에 기업의 가치가 워낙에 좋고 경쟁력 자체가 워낙에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장이 좀 살아나고 반도체 관련주로 시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하시고 우리가 중장기로 계속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평가가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상응하는 종목이 바로 동진 세미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솔트룩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랑 바이오가 이전만큼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봤을 때 최근 시장의 키워드는 메타버스랑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많이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내일장에서는 오늘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챗봇이라든지 대규모 언어 모델 그리고 음성 인식 등 이쪽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솔트룩스가 다시 한번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내일장 다시 한번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그동안 뜨거웠던 인공지능 관련주가 조금 쉬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다시 시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시면서 솔트룩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실적은 휘청, 전망은 번쩍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년 만에 가장 적은 연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반도체 부분에서 개선폭이 기대만큼은 회복세가 조금 더뎠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고 네. 있는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조금 빠졌다. 근데 그게 핑계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핑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핑계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참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면 삼성전자 잘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잘 돼야 되고 삼성전자 지금부터 더 많은 실적들을 좀 내줘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급격하게 밀렸던 부분들은 이제 원인 자체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이제 쌍끌이 매도가 나왔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일단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 실적이 그러니까 지난 2023년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 다소 부진했습니다. 시장 컨센은 한 3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2조 7천억 정도까지 났기 때문에 당초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영업이익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감에 의해서 밀린 겁니다. 실적 전망치도 실망했고 실적 그 호전이라는 재료가 이미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4분기 실적 자체가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전망 자체는 좋습니다.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 부분 자체가 3분기 연속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올해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일단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디램 가격이 그동안의 하락세를 벗어나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 네. 거기다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새로운 고가치의 반도체 시장이 열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1분기부터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곧바로 더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고 또 중간 바락을 다지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나서 재상승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일 이후에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다만 본격적인 재상승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메모리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과잉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또 우량주이다 보니까 요즘 증시가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수급 흐름을 살펴봤더니 기관이 5일 동안 굉장히 크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오늘 기간이 한 1,000억 정도 넘게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솔트룩스라든지 동국제약이라든지 제주반도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뭐 캡스톤 파트너스라든지 기존에 매매하지 않았던 다양한 이제 테마성 매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략을 너무 많이 노출된 재료도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너무 시장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개별 테마 위주로 기관들도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보유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단기간 동안 뭐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워낙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는 식상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데 일단 당장의 시장의 트렌드는 단기적으로 개별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반도체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가 실적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이 실적 발표보다는 월말에 나오는 컨센서스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사실 시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지만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2024년 그래요. 이제 감산을 본격적으로 가동률을 본격적으로 정상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라는 숫자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나간 4분기 실적보다는 향후에 얼마나 벌 것인가라고 이제 향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를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다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아닙니까? 8만 전자 그래서 가냐 안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8만 전자 간다 안 간다? 8만 전자는 저는 길게 보면 갈 거라 보고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79,800원까지 갔다가 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8만 원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8만 전자는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IT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조짐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관건이 이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빨리 살아나느냐. 요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가 더 꺾이지 않는 정도,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겠죠.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디램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시장의 어떤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고, 지금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새로운 이런 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 실적 증가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최악의 국면에서 최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초기 국면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붕괴가 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런 형태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군들의 어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8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아까 한규수 매니저님께서 전략을 제시해 준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뭐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급 쌍끌 매수가 나올 때 그때 딱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보기엔 그 타이밍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게 하루 이틀 수급 흐름만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아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반도체 업황이 올해 이제 1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쓴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이 나올 때가 우리가 물량을 계속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매수 시점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대체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그 정도 기간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같이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도 크게 막 관심이 막 그렇게 가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이제 이슈 있는 대로 단기 트레이딩이 대세인 시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는 크게 막 관심이 쏠리진 않거든요. 무거워요? 네, 너무 무거워요. 그 이번에도 좀 반도체로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번째 작전에서도 관련 종목이 좀 반도체일까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인데, 일단 저는 뭐, 애시당초 저는 삼성전자보다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이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됐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제 HBM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인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이 100%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디램 가격과 낸드 프레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실적 회복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HBM 같은 이런 고부가의 그런 어떤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증가세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도 실적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새로운 GPU 3가지를 또 출시를 했는데 네. 그것이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그 수혜주로서 수혜 폭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달부터였나요? 한규수 매니저님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밀고 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여기서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CS2024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더 이상 IT 디바이스 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는다라면 전혀 쓸모없는 기계가 될 뿐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IT 디바이스 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라면 전반적으로 NPU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CXL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반도체 IP 생산 업체로서 최근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CS2024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그대로 투영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반도체 IP 관련 종목들이 오늘 뭐 급등했다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네.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P 관련 종목에서는 이제 대장 종목인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IP 쪽으로 또 보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퀄리타스 반도체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바로 애플이 만들어낸 혼합 현실입니다. 이 주제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관련주들이 또 뚜렷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오늘 또 다른 이슈가 한 번 더 나왔죠, 매니저님? 네, 일단 애플이 이제 460만 원짜리 비전 플러스가 이달 19일부터 현지 시간 19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을 하고 다음 달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본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는 워낙 이제 460만 원의 고가이다 보니까 대중화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관련 종목 매매하는 것을 조금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고, 그리고 품절 이슈가 1년 정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맥스트라든지 그리고 스코넥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택 같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 헤드셋 관련해서 부품 관련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상승 종목들 특징을 본다라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네. 뭐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XR 헤드셋에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되었다라는 점이고,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잠잠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애플의 비전 플러스가 생각보다 사전 예약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문제가 아니라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못 팔린다고 하더라도 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비전 프로가 출시된 다음에 메타의 이제 오큘러스 캐스트라든지 삼성전자의 XR 헤드셋이 줄줄이 제품 출시를 한다라면 시장 자체는 커질 것은 거의 자명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잘 팔리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19일 이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메타의 오큘러스 캐스트 제품도 출시되는 일정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매매 전략을 투입해 나가신다면 또 한 번의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달 19일에 사전 판매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를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3D 그리고 4D TV 이런 게 나왔다고는
해도 그 콘텐츠가 받쳐주질 않아서 그냥 맞습니다. 그 리모컨이나 안경 뭐 서랍장에 놓고 안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후기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관심은 커질 것으로 뭐 기대를 서서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워낙에 이제 비전 프로 가격 자체가 이제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모두가 진출하고 있고 그 시장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새로 열리듯이 그런 어떤 XR 기기 시장 자체가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기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파급력을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장을 지금 이제 애플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테고 또 삼성전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메타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새로운 이제 XR 기기를 또 내놓고 또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것이 보급형으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기처럼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은 아직은 야금야금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시장이 개어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그 애플의 비전 프로를 시작으로 과연 이 XR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열리긴 열리는데 시장이 급속도로 열리는 것보다는 애플이 기기를 내놓고 또 삼성전자 내놓고 메타가 또 새로운 기기 내놓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때 시장의 어떤 흐름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XR 기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서히 관심은 크게 높여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에어팟 있잖아요. 네. 애플에서 나온 이어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디자인이 콩나물 같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 쓸 것 같았거든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모두가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 프로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들 쓰게 되지 않을까. 다들 관심들이 많아요. 네. 제가 봐도 지금 뭐 저도 이제 체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XR 기기 한번 쓰고 나면 뭐 이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 여행 비슷하게 하는 것도 가상 체험 같은 거 많이 네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정말 굉장히 좋다,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컴퓨터처럼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애플에서도 분명히 지금 현재 이 XR 기기 자체가 기존의 이제 컴퓨터를 대체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분명히 시장의 어떤 성장 잠재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관련 종목도 보시는 게 있을까요? 종목은 제가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고 신규 상장된 후에 많이 하락했고 장기간 동안 행보하다가 지금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이제 XR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UAM 시장 같은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연습을 할 때 가상 화면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운전 연습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건데 그 시뮬레이션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만 지금 여기서 방금 했었던 뭐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라든가 XR 기기와는 약간은 좀 동떨어진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XR 시장과 관련된 종목이나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더 단기적으로 한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주목하는 종목은 이노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관련해서 보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맥스트가 최근에 이제 가장 좋게 움직여가지고 맥스트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XR 메타버스 플랫폼이랑 AR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4%밖에 되지 않지만 AR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6,000개 정도의 개발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XR 헤드셋이나 AR 헤드셋 그리고 V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려고 한다라면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맥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A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개화해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맥스트까지 주목을 해보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이야기 다뤄봤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야기, 그리고 비전프로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으로 돌격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으로 돌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인데요.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되는데요.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대비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의 등락률 1위는 조범수 매니저였습니다. 2.84% 움직였고요. 백인현 매니저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 또 2%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도 1.95% 빨간불을 켜졌고요. 한규수 매니저는 오늘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네요.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20.58%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볼게요. 네, 백인현 매니저의 레뷰 코퍼레이션이 1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도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7.76% 플러스, 그리고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의 알맥도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네페스아크가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손절가 28,500원으로 하향하고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리뷰해볼 텐데요. 지금 레뷰 코퍼레이션이 플러스 16%에 있습니다. 리뷰 함께 해주시죠. 네, 레뷰 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틱톡 샵이 국내에 진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주가가 한 11%대 급등을 하고, 오늘도 장중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저는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장 반도체랑 바이오가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라면 투자자들은 반도체 바이오 외에 새로운 테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틱톡샵 관련해서 대장주인 레뷰 코퍼레이션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목표가인 2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 2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자, 저는 칩셋 미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가 가는 둥 하다가 다시 밀려서 지금 나흘째 소폭 밀린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간 형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살아있을 때는 역시 그에 따른 수혜주가 바로 칩셋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NP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라든가 수급이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제주 반도체와 더불어서 NPO 관련주가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칩셋 미디어 아직은 혼저 이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홀딩하는 전략과 더불어서 중기적으로는 아직은 저가 매수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아직까지 조금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는 내일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신테카 바이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참여하면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딥마인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리아릴리랑 노바티스트랑 4조 원대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해서는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 종목인 신테카 바이오가 좋아 보이고요. 일단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인 딥매치어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신생 항원 발굴 플랫폼인 네오 ARS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매치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억 개 이제 화합물로부터 유효 물질을 추려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만 개로부터 유효 물질을 추려냈다라고 한다라면 AI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면서 그 탐색 범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 AI 관련 종목 중에서 국내 의료 AI 관련 종목 중에서 신테카 바이오가 유일하게 슈퍼컴퓨터를 3,0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표하기로는 작년 말까지 슈퍼컴퓨터를 10,000대까지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의료 AI에 적극적인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테카 바이오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초반 대비 조금 밀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2.49%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매수가는 13,900원대로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잡도록 하고, 목표가는 16,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돌격 내일장에서 편입할 종목은 바로 신테카 바이오였습니다. 매수가는 13,90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분위기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제가 이제 라운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분석을, 그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뭐 라운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반도체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은 그 XR 기기와 관련된 그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R 기기라든가 그런 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쪽 반도체 설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상용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XR 기기 자체가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인치 압박이 작은 크기에다가 초고 해상도를 구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XR 기기가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XR 기기 자체가 뭐 크게 성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대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갔고요. 지금 오늘 종가는 이제 9,450원을 기록했는데 눌림 후에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하고 포트에 넣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 편입 가격은 9,450원 오늘 종가로 일단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자 1차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라운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9,45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500원인데요. 반도체 설계 업체이기는 하지만 XR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라운텍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료 방송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랑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회는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신다라면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종목들, 탑픽 종목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모주 투자부터 간밤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오늘장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간간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신다라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유용한 정보들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창구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저도 오늘 장 마감이 되고 나서 오늘 무료 방송을 녹화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그 녹화 방송이 올려져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시면 오늘 녹화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지수 조정 장세가 나왔었죠.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줍줍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볼 만한 유망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들까지 올려놨으니까 자, 무료 방송 녹화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